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매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는 시장의 악재와 호재가 반복되며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기 때문에 한 주의 마지막 날 상승은 매우 뜻깊게 느껴집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RSI와 공포 탐욕 지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PCE 지수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CPI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4월 26일 금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해 예측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PCE 수치가 나오고 나서도 시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PCE가 전년비로는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전월비는 0.3% 상승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점과 주요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글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대한 언급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AI 붐에 다시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AI 관련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동반 급등을 하였으니 마이크로소프트의 언급이 시장의 불안감을 씻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빅테크의 호실적이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121선까지 조정을 거쳤고 121선을 닿는 시점에서 RSI 30선 터치 후 W자를 그리면서 반등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쌍바닥 차트라고 하고 상승으로 추세 전환할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영상에서 이번 조정을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준으로 제시해드린 수치가 RSI 30이었습니다. 다행히 RSI 30을 터치한 이후 시장은 약간의 횡보를 거쳐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RSI와 관련해서 심화 단계인 분석법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의견 차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가와 보조지표 간의 패턴이 반대로 나타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다이버전스 패턴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주가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인데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현재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주의 깊게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아래쪽에 빨간색 원 부분을 보시면 RSI 지표는 30을 터치하고 약간의 눌림 이후 40 정도에서 재반등하면서 왼쪽 바닥보다 오른쪽 바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 차트는 어떤가요? 바닥 부분 당시에 거의 동일한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의 패턴이 다른 경우를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패턴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총 6개의 패턴이 있으며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을 갱신하는데 보조지표는 하락하는 경우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주가는 높아졌지만 향후 하락할 위험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는 더 깊은 하락을 했지만 보조지표는 저점을 높여준 경우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것은 향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현재는 빨간 네모박스 부분처럼 주가는 저점 횡보를 하지만 지표는 저점 상승을 하는 패턴이 보여졌고 이는 상승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공포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 번갈아 나타나며 혼조세를 띄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이 말은 아직 탐욕 구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공포 구간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메인 투자 종목들 현재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QQQ의 차트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상승 채널의 하방 추세선에 닿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이시죠? 당시 RSI 지표도 29.03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었네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동일하게 한 번 더 저점을 높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상승 채널 안에서 빨간색으로 그린 작은 하락 추세선에 들어와 있는데 다음 주 증시에서 빨간색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뚫어준다면 정고점인 65달러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OXL 차트입니다. SOXL은 나스닥보다는 변동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차트상 큰 상승 채널은 하단을 아예 이탈해버렸고 이 상승 채널이 돌파했던 정고점 28달러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작은 하락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더 강력하게 48달러 이상을 향해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렸다가 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스닥과는 달리 RSI 지표가 하락 웅덩이를 한 번 더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반등하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는 추가적인 확대 없이 사라져버렸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빅테크의 호실적과 AI 시장 확대 의지에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준을 RSI와 공포 탐욕 지수로 삼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중심을 잡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포에 매수하라는 투자 동료 영상에 구독자님 중 한 분의 소중한 댓글을 받고 한 번은 저의 투자 스타일을 정확하게 짚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저는 시점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분할 매수를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동일하게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 상승 추세 중에 충분히 수익이 났고 RSI와 공포 탐욕 지수가 과열권이면 약간의 익절을 통해 현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에 과열이 식고 공포가 엄습했을 때 그 현금을 활용해서 재매수를 합니다. 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투자금 풀에 넣어서 현금을 비축해 두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리 효과를 노리고 투자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계속되는 상승장에 40% 수익률을 찍었더라도 차익 실현 없이 조정장이 오면 그 수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차익 실현을 해두고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재매수를 한다면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의 파이를 키워가야 자산 증식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본인만의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되는 상황과 보조지표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보조지표들이나 방법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빕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